굉장히 유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면 변별이기 때문에 예사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일종의 리듬 유전체가 예사를 조절하는 유전체랑 동작이 묻어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현대적으로 음향을 이해할 때는 그런 거랑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해서 일단은 이제 옛날 개념도 보시고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는 우리가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양지도 있고 그늘도 있고 뭔가 계절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사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현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분석해 보면은 생활 습관 의학이랑도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개념이지만 아예 그냥 뭐 요즘 개념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우리가 이걸 잘 발달시키면은 또 되게 첨단의 의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반된 성질들이 이제 계속 순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뿌리가 되고 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가 잘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극한에 이르면 또 반대로 가게 되죠. 네. 우리가 잠을 자고 활동도 하고 뭔가 에너지를 먹으면 그거를 대사해가지고 또 뭔가 물질을 먹으면 대사를 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고 반신비패신 이렇게 오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 의학이랑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장기인 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간과 관련이 있는 그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체가 있는 그런 장부를 딱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몸 안에 있는 생리나 대사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굴러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고대인들의 그 사고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상관없이 다 똑같이 굴러간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사람에 따라 체질도 다르고 이제 인종도 다르고 유전자도 뭐 각각 비슷하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모든 사람한테 획일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엮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생상극 이런 원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행 각각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또 그냥 배우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동양 의학의 기초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아예 뭐 주술적인 행위만 한 건 아니고 이런 치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따로 분화가 돼서 한의학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도는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왕태에서 고인도도 출토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태조 고인술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작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을 묘사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든지 새, 원숭이, 설계 이런 것들도 있고 호흡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간혹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은 질병 및 치료랑 예방이었다. 그래서 그림 옆에 이제 이 운동은 하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예방이 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그냥 펴서 보여줄까요? 예. 네. 이제 퀴즈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 전국시대의학이라고 하는 파일을 누르시면 학습 활동지가 뜨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토의하실 주제는 의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고요.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가 방금 보신 정기신이랑 음양오행, 천인상응 이런 원리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한의학 진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토론을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노인술의 원리를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요즘 사람들도 활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까지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론도 생기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정리된 내용들도 보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속의학에서 경험의학으로 진화한 과정을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상황은 이제 그 전국 시대 명의는 편작이라고 하는 분 다들 배우셨죠. 그래서 이분을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때 전수되었던 이제 스승님의 깊은 통찰을 이제 요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 가이드북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핵심 페이지를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작이라는 분은 환자의 얼굴빛만 보고도 이제 어떤 병인지를 잘 알아맞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했을까를 이제 정기신이랑 음양오행, 천인상응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천인상응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다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제 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하늘이라고 하지만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겨날 때 자연에서부터 발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 법칙이 우리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 것도 이제 주변 환경과의 구조화에서 찾고 그리고 예방과 양생의 근거가 된다는 의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리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런 연구도 많이 하죠. 그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은 시차 적응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 운행하는 그런 파일럿들이 좀 암이라든지 그런 좀 만성 대사성 질환에 잘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동하는 사람보다 그런 식으로 일주기 리듬이 붕괴가 되면은 생기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기면은 이런 식으로 병이 생긴다라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았고 이제 예방과 양생의 근거는 항상 조화로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천인상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이제 네, 잘 작성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생 및 예방은 아까 이거는 이제 홀수조에서 해주시면 되시고 짝수조는 이제 양생과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도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는 걸 더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는 운동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치료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이제 현대적인 가치랑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의 동작을 흉내내는 게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이랑 기혈 순환을 하는 운동도 이제 또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이제 함께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습관의학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겠는가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심화 성찰을 위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작이 얼굴빛만 보고 알아냈는데 요즘에는 AI를 써서 이제 생체 신호를 분석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빛을 딱 찍은 다음에 이 사람 지금 혈압이 얼마 정도 올랐겠군 이런 거를 보기도 해요. 그런 거를 비교하면은 또 어떨까요? 이게 공통점이랑 차이점 이런 것들도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침입병이라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제 몸의 조화가 깨진 결과가 질병이라면 치료에서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생활 습관 중 뭐가 더 중요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밑에 활동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작성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별로 퀴즈 답변 낸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발표 좀 하도록 할게요. 저별로 같이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하시고요. 저별로 시간 좀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자기적으로 하는 게 뭐가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선택할 거야. 되게 자극할 거야. 아이디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아이디어 하지 말고요. 쉬운 거 할게요. 쉬운 거 먼저 하세요. 모든 건 아이디어 하지 마세요. 퀴즈 답변 썼으니까 모르는 거 그거를 가져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가는 해주세요. 어떤 과정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 있겠죠. 신이라고 쓰여 있지만 시를 보겠습니다. 시라고 아까 파일도 나왔어요. 진행을 할 때는 근데 애플이 보면 우리의 이게 근데 그걸 아니 왜 이거 어때? 아니 작성하면서 우리 출석부장이 부를게요. 게시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요거 나오죠. 구글 문서 발표 기록지. 발표 내용 클릭해서 파일이 나올 거예요. 이 파일에다가 3주차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세요. 본인 이름 3주차에다가 클릭하면 돼요. 잠시만 공유가 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들어와서 3주차에다가 인원수 딱 세웠으니까 인원수 초과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저 친구도 같이 눌러주세요. 알겠죠? 네,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아쉬우면 3개 다 하셔도 돼요.
지금 얘를 딱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해서 아, 네, 네. 쓰지도 않고 한숨만 들어서 이야기 한다고 시작했다고 얘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얘도 요거 갖고 돌리고 모아서 하는 거. 안 그러시고. 얘기는 어떤 얘기부터? 나랑 저기. 정확한 어떤 이야기 정확히 그걸 이야기 정리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다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 어릴 거예요. 수업일 거예요. 어떤 몰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하나 문제가 나왔으면 과제는 너를 나한테 너가 이건 아니죠. 과제 많이 이야기해야 됐어요. 이야기 많이 없으면 다 끝나자고 생각하고 발표를 할 것이죠. 근데 그냥 쓰는데 보고 그런데요. 여기서 뜬거 안 보여도 돼요. 여러분 나와서 기억하는데 뜬거 안 보여줄 거거든요. 제목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관심 사람들 도움 되셔야죠. 항상 도움 안 돼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들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가만히 막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냐. 그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나가냐. 많이 쓰는 거에 더 중요한 거. 의미가 없어요. 많이 쓰는 거는. 이상한 후에 단순한 거예요. 일단 이상한 후에 단순한데 단순한 후에 또 질문을 보기 시작해요. 질문. 그래서 내가 그안 보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시간이 좋은데 안 돼요. 할수 있게 하는 거.
아, 네네. 다 돼가나요? 시간 줄이래요. 아니 근데 어때? 나도 이거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발표 가능하겠죠? 자, 조별하는 다 가르칠 테니까요. 아무리 좋았어요. 네. 홀수조가 할 때랑 짝수조랑 할 때랑 제가 하면은 이거 두 개. 좀더 키워. 됐어요. 이제 그냥 돌려서. 자, 여러분들 발표할 때 나와서 볼 수 있는 건 요거뿐이 없어요. 제목, 문제와 보고서는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했다. 풀이하는 과정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풀이했다.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을 이만큼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쓴다고 했을 때 큰 의미 없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꼭 나는 이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보여줬는데 뭐 앞에 의의도 그리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다가 그 수업시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도 꼭 필요하다 싶어서 별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 나온 제목만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뽑았다. 그럼 뽑을 이유가 어디시다. 우리 어떤 토론을 거쳐서 이걸 선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되겠죠. 자, 그거 나와서 발표 좀 할까요, 이제부터? 자, 발표 좀 해주세요, 누가. 먼저 발표하겠다 지원해 주실 조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발표했을 때죠. 저 발표를 지금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화면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말로 조금만 보여주세요. 이것만. 저희는 일단 짝수 조여서 이 마왕태 출토 도인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고대인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치료 수단으로 삼았는지 이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이 마왕태의 도인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동물의 자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운경이라고 해서 곰이 뭐 비트는 자세, 그다음에 실로라고 해서 해오라기가 목을 길게 뻗는 자세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실로 아까 말씀드린 해오락이라는 새가 목을 길게 늘리는 자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세가 정확하게 사진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가슴을 펴고 목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다. 그래서 이 치료의 효과는 가슴을 이렇게 펴기 때문에 심폐기가 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나 어깨에 뭉친 곳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유퀴즈에 그 정형외과 교수님이 한 분 나오신 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 디스크에 좋은 자세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목에 제일 좋은 자세는 아까 실로 자세와 비슷하게 가슴을 열고 목을 이렇게 뒤로 해서 어,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목 디스크에 오히려 좋다, 목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 실로 자세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기순환과 호흡에도 실로 자세가 좋다라고 나오는데,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을, 이제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면 그거는 호흡이다. 그래서 실로 자세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폐 기가 좀 더 잘 순환되고, 뭔가 한숨 고르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정신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한 조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침2병이라고 하죠. 뭔가 질병이 깊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의학적으로 스트레칭 하듯이 하는 것이지 병이 깊어졌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 도인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고립과 협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외형을 키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겉보기에 근육을 키우고, 뭔가 겉에 있는 근육이나 이제 뭐 살을 빼거나 이런 겉을 깎아내리는 작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위만 예를 들어 어깨를 키우고 싶으면 어깨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압축을 가해야 되고 근육을 수축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랑 반대되게 이제 도인술 같은 경우에는 이완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 전체의 조합, 그다음에 호흡의 결합 이런 협응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도인술은 그래서 현대 요가나 아니면 뭐 기능성 운동, 어, 아이소메트릭 이런 것들과 도인술이 좀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인술의 현대적인 시사점이 뭐냐 하니까 결국에는 도인술에 나오는 그런 여러 자세를 우리가 스트레칭 하듯이
일을 하다가도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 실로 자세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기 이전에 몸을 깨우는 용도로 그 몸에 아까 뭐 운경 자세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전신이 협응하는 그런 기능을 기른다든지 그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해서 호흡을 한번 코나 입으로 들이마신 다음에 딱 멈추고 고갑을 잡고 그런 호흡법을 사용한다면은 이 도인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로 들이마시고 뭐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호흡을 결합시키는 그런 호흡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그런 발살바 호흡법을 배우고 또 도인술에서는 그렇게 순환시키는 호흡법을 배우면은 그 양쪽의 호흡법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으로서 도인술이 갖는 가치는 결국에 병이 깊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게 현대에서 도인술이 갖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조가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한 중요한 시간이죠. 질문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원자력에서 발표한 쪽에서 네, 질문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대인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현대 요가 스트레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을지. 근데 사실 제가 이 도인도에 나온 모든 움직임들을 다 보지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로 자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조에서 뭐 찾으신 것 중에 괜찮은 게 있나요? 짝수조에서 찾은 거. 짝수조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의 방법이랄까 이런 좀 뭐가 있을까? 질문하고 시험을 보였는데 시험을 나와서 호흡을 보여주시면 돼서 그러면 한 가지 예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씩 하나다. 네. 그게 다 나타가지고 수업 중에 커뮤니티를 같이 듣는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들고 있다가 지금 걸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내일 뛰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도 나는 건 몸을 구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들이죠. 질문했을 때 혹시 모르다면 이렇게 뽑으라고 질문하는 거고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생각이냐 하면서 토론을 나누고 또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아예 없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좀 생각이 나 이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홀수조에서 한번 해주실까요? 홀수죠. 발표 안 했죠, 홀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요청부터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는 홀수조여서 첫 번째 활동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정기신, 음양오행, 첫인상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중에서는 정기신이랑 음양오행 이 두 가지 개념을 선택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먼저 정기신은 저희 몸을 이루는
정기신이라는 개념이 몸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이란 몸을 구성하는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 기는 몸을 순환하는 에너지의 흐름, 물질의 흐름이자 에너지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신은 정신이나 마음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양오엠 개념을 택했는데 음양오엠 개념이란 이제 철학 개념의 핵심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오행이 순환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두 가지 개념을 임상에 적용해봤는데, 그래서 이 사상이 진찰이나 약물, 그리고 침구치료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먼저 진찰의 부분에서 저희가 망신을 할 때에는 환자의 얼굴빛이나 아니면 얼굴색, 그리고 얼굴색과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환자를 진단하는데, 그때 얼굴빛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몸에 있는 정기신 개념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약물과 침부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경우에는 음양에 따라서 음양이 불균형을 이룬다면 이때 맞는 약물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침부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 경락에 맞는 침부 방법을 택해서 그 불균형을 다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찰을 통해서 간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약제를 활용하고 그리고 침부 치료의 경우에는 간이 안 좋을 때 그에 맞는 경락에 침을 놓아서 이러한 몸의 불균형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화 과정이 구속의학에서 경험의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저희는 이게 당연히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러한 철학 개념이 단순히 이렇게 철학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근거를 축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망진과 같은 진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으면서 이런 개념을 단순히 이론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경험의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되게 꼼꼼하게 잘 발표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지금 49분이라서 이제 네, 슬슬 맞춰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겠다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김용진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랑 뭔가 토론 배틀 같은 거를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 내경을 배우실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이제 배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조를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거 없이. 네. 생각하는 대로 어느 쪽으로 나누지가 않아서 나눠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적으로는 거의 컴퓨터를 너무 많이 풀려가요. 그래서 컴퓨터에 이게 동의를 쓸 거예요. 좀 옛날식으로 나도 동의를 써도 거기다 간단하게 길게 쓸 필요 없고 간단하게 써서 나 이런 거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 사진 찍어서 그 구글면에 올리면 되겠다. 그럼 오늘 상대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방식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살짝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퀴즈를 한번 아니 그냥 하고 어떤 거? 다음 주 네, 수업 다음 주 퀴즈 네, 문제 그걸 퀴즈를 작성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오셔서 토론 배틀을 시작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희 만나요.